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1% 이상 크게 하락이 나왔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재 뉴스가 만발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러한 뉴스도 나왔으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 증시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한국 증시가 마감이 된 다음에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또 한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2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오늘 한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만이라던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하락폭이 낮았으며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TSMC 주가가 마이너스 0.78% 하락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13%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죠. 물론 TSMC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한다는 뉴스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인텔에서는 차량용 반도체칩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주문하면 1년 뒤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최신형 자동차를 구입해봤자 그 자동차는 1년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를 인수받는 순간에 그 자동차는 신형 자동차가 아닌 구형 자동차를 받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인텔에서는 칩 제조 글로벌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 인텔이 차량용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박 반전은 뭐냐면은 인텔에서 저렇게 차량용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도 주가는 오히려 급락이 나왔습니다. 인텔은 마이너스 5.32%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여러분, 신사업 발표가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저렇게 신사업을 발표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새로운 공장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공장을 짓고 그 산업에 자금을 투입하면은 다음 분기 실적이 완전히 개판이 나올 건 눈에 봐도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인텔의 차량용 반도체 진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게도 악재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삼성전자 역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고작 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은 입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와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3%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죠. 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매출 점유율이 4% 정도 됩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TSMC라던가 삼성전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자,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쥐어잡고 있는 기업들은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엔 여러분, 반도체 시장의 고작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소량 생산만 가능합니다. 디램과 다르게 소량 생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처럼 자동차 리콜이 진행이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도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기사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막 차량용 반도체 산업에 파일을 키운다, 이런 기사도 거의 다 사실무근이며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을 잡는다, 이런 기사들도 거의 사실무근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틀 전에 나온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이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 차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올해 출시한다고 해놓고서 이것도 연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이 들어갈 거였으면은 사이버 트럭이 처음에 출시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같이 발표를 했었겠죠. 이런 찌라시 기사들은 예전에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특히 2021년 1월달이 정말 정점이었죠. 삼성전자가 9만원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하고 테슬라 손을 잡는다 뉴스 보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9만원대 매수하신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나온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는다 저 뉴스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독 보고를 내면서 찌라시를 뿌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죠. 방금 1시간 전에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 호떡 같은 뉴스. 두산이 반도체 테스트 기업 테스나를 인수한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자, 테스나 같은 경우는 계속 매각이 불발이 되고 있어서 이 회사를 인수할 기업이 도대체 누굴까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 보셔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와이팜이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테스나가 두산그룹에 인수될 예정이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바켓 이후로 캐시카우가 필요했는데 테스나가 적격이다, 그래서 테스나 인수를 결정했다, 뭐 이런 찌라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런 비슷한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와이팜에서도 나왔었죠. 지난번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뉴스를 내보내서 매각 기대감 때문에 테스나의 주가가 5만원을 돌파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오히려 매각이 확정되자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52주 신저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호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시가총액이 낮고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거야?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과 신주인 수건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악재 뉴스라고 판단이 되고 와이팜의 주가는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주가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테스나는 맨 처음에 뭐 대기업에 인수된다 혹은 중견기업에 인수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본인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가 인수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악재로 판단을 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두산그룹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회사까지 팔았습니다. 두산건설까지 매각을 하고 이제 남은 게 두산 바켓밖에 없는데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한다라. 이게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두산이 돈이 어디 있다고 테스나를 인수해? 그리고 지난번에도 와이팜이 인수한다고 했다가 와이팜 인수가 불발이 되는데 이번에도 인수한다라고 하고 불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고작 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9.7%에서 4%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장이 마감된 다음에 6시 19분에 테스나에서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테스나는 두산그룹에 인수가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해명 공시인데, 아직까지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결정이 되지 않았다. 반면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에서도 내일 공시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텐데, 자, 그렇다면 저 공시는 여러분 호재 뉴스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두산이 인수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호재 뉴스일까, 내일 주가가 오를까? 예, 그건 종토방을 한번 잘 탐방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입니다. 종토방에서는 우와 호재다 찬티 글들이 없어.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공시였으면은 다들 팬티 벗고 소리 질러 점상 하면서 지금 디스코 추고 난리가 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들 유증왕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저런 뉴스 뿌린 다음에 주가를 올린 다음에 오히려 먹튀하고 튈 것이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가 청약 미달이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청약 미달이 나온 게 정말 웃기냐면은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두산그룹이 참가를 해서 1,822만 주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청약이 미달이 됐어.
여러분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중공업을 빼고 그리고 두산야구단을 빼고 전부 다 팔았지만 아직까지 채권단에서는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을 매각을 했어도 두산중공업에 남는 돈이 없고 두산중공업에서 실시했던 유상증자 역시 두산건설의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신주인수권 방식이죠. 새로 주식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이런 유상증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유상증자가 청약 미달이 되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산그룹에서도 테스나를 인수한다고 해놓고서 신주인수권 발행이라던가 혹은 또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또 두산건설 매각이다 뭐 신주인수권 발행이다 이런 뉴스 띄워놓고 장난치고 놀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저 뉴스를 시장에서는 못 믿겠다라는 분위기죠. 자, 일단 두산그룹의 종목 토론방을 가보시면은 글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시체밖에 남지 않아서 종목 토론방에 들어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 테스나 인수는 악재 아닌가요? 이렇게 글을 달아도 글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어떤 그룹을 인수한다 혹은 어떤 부지를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잠깐 상승이 나오거든요. 자, 이마트의 최대 주주 정영진 씨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 IFC를 인수해서 여의도 스타필드를 만든다. 요거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4조 참치처럼 4조 정도를 인수 금액을 제시했어요. 보통 여러분 저렇게 조 단위로 건물을 매수할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에 큰 악재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수를 했었죠. 얼마? 10조에. 자,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20만원짜리가 10만원대까지 급락이 나왔고 그 뒤로 주가는 6만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 저렇게 건물 인수는 악재였는데 지금은 무슨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마트가 추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정영진 씨가 저렇게 IFC를 인수하는 거는 호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12만원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했는데 오히려 13만원, 14만원대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매수를 해요. 하지만 주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한 거와 반대로 가죠. 분명히 여의도에 스타필드가 생긴다 그런 뉴스를 띄워놓고 이렇게 주가가 일주일간 올랐는데 그 뒤로 일주일 동안 계속 내리기만 하고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고 오늘 같은 날에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뉴스를 보고 너무 빨려 들어오신 경향이 심한데 뉴스에 절대로 빨려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2% 가까이 빠지는데 개인만 이렇게 순매수. 여러분 주말 내내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급락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88%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회담을 갖는다. 자, 이 뉴스는 지난주 금요일과 상당히 비슷한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회동을 개최한다는 뉴스 때문에 한국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렇게 마이너스 1.53%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결국 상승 전환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이 만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을 갖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나는 언제든지 푸틴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프랑스의 대통령 마카롱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을 했고 양측 모두 이를 수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아침부터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로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하지만 프레젠트 선물 시장은 열립니다. 자, 지난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개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를 보자마자 이렇게 주식을 마구잡이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날 개인 투자자가 무려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매도했었는데
오히려 그날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플러스 0.5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미국의 야간 선물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세계 증시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었어요. 한 예로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세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난주 2월 17일 이후로 각성을 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뉴스가 나오거나 혹은 악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2월 20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매수한 거예요. 물론 매수 수량은 극히 소량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억을 매수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2억을 매수했죠.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이 도대체 언제 만나느냐. 일단 2월 24일에는 러시아의 외무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이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뉴스가 안 나오면서 한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빨간불을 보이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와, 그럼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분명히 지난주 월요일에도 미국의 정상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이 전화를 한다, 그리고 전화 회담이 끝나면 다시 증시가 오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던 전래동화 같은 전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도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렇다면은 내일부터서 24일까지 본격적으로 주식을 매매해서 이때라도 수익을 내고 요때와 요때는 쉬는 방향이 상당히 좋을 전략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2월 25일이 생일이라서 요런 날에 그렇게 주식을 열심히 매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특히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포격을 시작했다 뉴스 나오니까 1% 상승하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VI에 걸렸던 전례가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관 투자자라던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그렇게 투매가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두 번째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이렇게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개인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보통 증시에서 똑같은 패턴이 3번 나오면은 그 다음 날에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똑같은 패턴 2번 정도 보여주면은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겠지 생각해서 개인이 들어올 때 보통 급락을 시키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는 24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안 하고 조용히 보낼 거라고 생각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일 들어오면은 이틀 동안 올랐던 이 상승분을 그냥 다 깨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요. 아니, 내가 잠깐 지금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왔는데 왜 전 세계 증시가 갑자기 다 급락이 나왔지? 아니, 비트코인도 갑자기 여러분 마탱이가 가버렸는데요? 아니, 설마 여러분, 이거 회담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러시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포격했나요? 아니, 침공했다고 해도 이거는 조금 덜 빠진 것 같은데,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볼게요. 아, 맞네. 아니, 그런데 뉴스가 거꾸로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의 초소를 공격해서 국경에서 150m 떨어진 국경 수비대 근무시설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라고 러시아 측에서 주장을 했네요. 물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바이든이랑 푸틴이 안 만난다고? 정상회담 아직 계획이 없다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일단 정상회담에 대해서 개최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애매한 답변이네요. 아니 왜 이런 소식을 우리 증시 다 끝나고 시간에 다니까까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이거를 발표해. 아니 지금 미국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로 돌변했네. 그리고 여러분 천연가스도 다시 폭등하고 있네요. 유가 관련주하고 천연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급등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다 빠진 거 아시죠? 자, GSE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렇게 1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종가는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을 하락시킨 다음에 마감이 되었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5%까지 상승했으나 종가가 고작 1% 상승. 그래서 여러분 지금 증시는 아침에 갭 뜨는 종목을 사면 거의 다 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던 삼보산업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씨 관련주인데 이준석 씨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실적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가 증가했다는 뉴스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죠. 하지만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를 해놨고 기관도 매집해놓은 수량도 있고 매수 주체가 JP모건과 메릴린치 단타 전문 기관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침에 갭 뜨면 거기가 최고점이고 바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삼보산업 정말 처참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3일 동안 매수한 수량을 다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JP모건이랑 메릴린치가 지난주에 매수를 했는데 매도 상위 창구에는 JP모건과 메릴린치가 보이지 않죠. 자,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증권사 매수 창구라던가 매도 창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JP모건과 메릴린치로 매수를 했어도 다른 창구로 바꿔가지고 매도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창구만 보시고 JP모건이랑 메릴린치는 물려있다. 지난주에 매수했으니까 얘네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하면서 남아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이미 세력들은 오늘 아침에 12% 갭이 떴을 때 다 먹튀하고 튀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던 섹터 중에서 무슨 섹터가 있었습니까? 바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 KCT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 차트이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냥 단순한 꼬시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고 개인만 꼭대기에서 물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번 고점을 뚫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25%까지 올려놨다가 종가가 11.6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14%의 손실을 보셨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KCT는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방향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한 다음에 다 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장 초반 말고 장 중후반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2시에 갑자기 이렇게 3분 동안 딱 상승을 시켜놓고 카레 끓이고 오니까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과연 무슨 종목의 차트일까요? 참고로 이건 3분봉입니다. 자, 이 종목은 바로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은 싸이월드 관련주죠. 자, 싸이월드 관련주 벅스 역시 인트로메딕과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벅스와 인트로메딕의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자, 인트로메딕과 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호가창에 물량이 막 쌓아져 있으니까 위에 물량을 많이 내가 잡아 먹어도 밑에 받아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와, 이거 큰 돈으로 매도를 해도 되겠다 요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체결 내역을 잘 보시면은 분명히 2시에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밑에 적힌 시간이 1시 47분이고 위에 적힌 시간이 1시 52분입니다. 자, 5분 동안 체결 내역이 몇 주가 있습니까? 1000주가 약간 넘죠. 1000주가 약간 넘으면은 천주교 신자일 확률도 높은데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몰렸을 때는 호가창이 탄탄해지고 위아래로 받쳐주는 물량과 팔려는 물량이 막 쌓여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클이 모두 다 지나버리고 내려오면은 순식간에 탈모가 찾아오면서 호가창에 공백이 생기고 그냥 휑해집니다. 천재님 지금 보시면은 밑에 막 2만 주도 받쳐주고 만 주도 받쳐주고 이 밑에 물량 계산해보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호가창 튼튼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동시호가라서 밑에 걸어놓은 물량이 많지 장중에는 호가창이 참 휑한 모습을 보였어요.
한 예로 인트로메딕을 보세요. 지금 호가창에 이렇게 1000주라던가 200주, 1000주 이런 식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죠. 근데 이 녀석 장중에 슈팅 나올 때 어땠어요? 호가창에 받쳐주는 물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탈모가 왔을 땐 여러분 프로페시아 약을 꼭 드세요. 제가 젊었을 때 프로페시아 안 먹은 걸 지금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 당시엔 여러분 프로페시아가 한 달에 10만원이어서 탈모인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여러분 연봉이 삭감이 됩니다. 매달 10만원씩 프로페시아를 12달을 구입하면 120만원이 차감이 되고 매달 만원씩 처방전을 구입할 경우에는 12만원이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가는데 차비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약 135만원가량 일반인과 월급 차이, 아니 연봉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인들이 방심하는 경우가 부모님이 대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탈모가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통 삼촌이라던가 외삼촌 등이 대머리일 경우에는 탈모가 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머리숱이 너무 많다 이럴 때 정말 방심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다가 보면은 머리를 만져보세요. 어느 순간 휑해져요. 하지만 여러분 프로페시아 미녹시드를 제외한 탈모 샴푸 요런 건 절대 사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은 탈모 샴푸라고 해서 이렇게 막 34,4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탈모 샴푸 관련주 TS 트릴리온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지난주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약간 있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음날 먹튀를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000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서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빵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16%까지. 근데 조루였죠. 시작하자마자 16% 상승하고 다시 5%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이 종목 끝났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12시 때 또 한번 대포할 슛이 나오더니 이재명 씨 테마주가 갑자기 전부 다 상승이 나오더군요. 자, TS 트릴리온은 탈모 관련주이면서 이재명 씨의 정책 관련주죠. 아니 이재명 씨 테마주가 오를 이유가 별로 없는데 오늘 갑자기 동신건설을 비롯한 에이텍, 카스가 이렇게 막 상승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재명 씨 테마주가 이렇게 오르는 거지? 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하고 단일화를 무산시키겠다. 본인은 대선까지 홀로 싸우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오늘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안철수 씨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 적극 공감한다. 우리와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자, 최근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에게 여론조사에서 최대 10%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필살기가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인데 그런데 이제 대선까지 2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선 테마주를 사든 다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주에 급등했었던 윤석열 씨 테마주도 오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탈모 관련주 TS 트릴리온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그나마 여러분 지금 증시에서 잘 가고 있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 토니모리라던가 이런 화장품 관련주인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오르는 게 해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 지금 화장품주가 오르는 거잖아요. 미국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를 다 벗는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하루 확진자가 얼마예요? 2만 명이야. 영국도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는다고 선포했는데 얘네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입니다. 하루 확진자 10만 명을 넘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만 명이에요. 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죠. 3월 달에 한국의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을 것이다.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에다가 화장품을 수출해가지고 K뷰티가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고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한 예로 어제는 제가 시장 조사를 하러 이렇게 밖에 나간 건 아닙니다. 그냥 영화를 보려고 밖에 나갔는데 2년 넘게 여러분 이렇게 가게들이 공실입니다. 점포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에뛰드하우스, 더페이스샵 그리고 토니모리 요런 화장품 가게는 다 망하고 올리브영 하나밖에 남질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화장품 관련주 보시면 아침부터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고점에서 그냥 다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토니모리, 아모레지도 그렇고 그냥 다 팔고 있어.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저는 못 건드리겠더군요. 프로그램 매도가 저렇게 나오면은 분명히 장 마감 후에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잡힐 것이고, 지금이 여러분 상장 폐지 기간 상폐 시즌인데 화장품 관련주 하나만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뭐 폐업 신청 이런 뉴스 나오면 그냥 다 망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못 건드리거든요. 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식 다 빠지네요. 와, 영상의 절반 이상을 내일 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 계획을 다 짜놨는데 와, 갑자기 또 이렇게 다 내리니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침착하게, 절대로 지금 막 비중 베팅을 하거나 혹은 추격 매수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급등했던 모든 종목들이 윤석열 씨 테마주였는데 오늘 내린 모든 종목들은 윤석열 씨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참 어질어질한데 이럴 때 큰 손실을 보면은 다음에 장이 좋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을 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증시는 진짜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월 24일 미국과 러시아의 회동을 잘 지켜보도록 하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미국과 러시아 장관의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 이후 푸틴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바이든과 푸틴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시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산의 테스나 인수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산그룹은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테스나까지 인수하기는 절대 쉽지가 않죠. 오히려 테스나 인수 뉴스를 뿌린 다음에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 뒤에 지난번처럼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방향의 결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